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은 토론토와 밴쿠버, 이 두 도시 콘도 시장에 요즘 어떤 변화가 있는지 좀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. 캐나다 무기지 주택공사 CMHC라고 하죠. 여기서 최근에 나온 보고서가 있는데 이걸 바탕으로 좀 이야기를 나눠볼게요. 여기가 캐나다 주택 정책이랑 금융 쪽으로는 아주 중요한 곳이거든요.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금리가 낮아서 너도 나도 콘도 사고 투자하고 그랬잖아요. 근데 지금은 뭐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해요. 판매는 확 줄고 재고는 쌓이고 있다는데 구체적으로 뭐가 어떻게 된 건지 이게 뭘 의미하는지 한번 깊이 들어가 보죠. 보고서를 보니까 와, 정말 변화가 확 느껴지더라고요. 2022년 중반부터였나요? 그때부터 콘도 판매량이 슬슬 꺾이기 시작하더니 2025년 1분기 데이터까지 보면 토론토는 무려 75%, 네, 75%. 밴쿠버도 37%나 판매가 줄었다고 합니다. 와, 네, 이게 아무래도 금리가 높아진 게 가장 큰 원인이겠죠. 구매 여력도 줄고 또 투자 수익률 기대치도 낮아지니까요. 그렇죠. 금리가 정말 결정타였던 것 같아요. 네. 그리고 판매 감소랑 동시에 봐야 할 게 그 재고가 정말 눈덩이처럼 불어났다는 점이에요. 작년 2024년 한 해만 봐도 토론토에서 2만 5천 채가 넘게, 밴쿠버에서도 1만 2천 채 넘는 콘도가 완공됐어요. 와, 역대급 물량이네요, 정말. 네, 역대급이죠. 근데 수요는 줄었잖아요? 공급은 이렇게 최대치로 쏟아지니까 당연히 안 팔린 집들이 쌓일 수밖에 없는 거죠. 2022년하고 비교하면 재고가 2배 이상 늘었어요. 특히 토론토 같은 경우는 선분양, 그러니까 짓기 전에 미리 파는 거요. 이 선분양 콘도 재고가 너무 많아서 지금 팔리는 속도로 계산하면 이걸 다 소진하는데 58개월이 걸린다는. 58개월이요. 거의 5년이네요. 네, 그렇죠. 거의 5년치 물량이 쌓여 있다는 얘기니까 이게 참 심각한 수준이죠. 와, 5년이라니 상상하기 힘든데요. 이렇게 재고가 쌓이면 당연히 가격에도 영향이 있겠죠? 그럼요. 가격 하락세도 아주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. 2022년부터 2025년 1분기까지 그 평균 재판매 가격 변동을 보면요. 토론토는 13.4% 하락했고요. 13.4%? 꽤 크네요. 네, 밴쿠버는 그보다는 좀 덜하지만 그래도 2.7% 떨어졌습니다. 아, 근데 이게 바로 직전 2년 동안은 두 도시 모두 막 19% 넘게 오르고 그랬잖아요. 맞아요. 완전히 정반대 상황이 된 거죠. 불과 2년 사이에요. 이런 급격한 변화는 뭐랄까 특히 최근 몇 년간 가격 상승만 보고 좀 뒤늦게 투자에 뛰어든 사람들이 있잖아요. 그런 분들한테는 이게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. 그렇죠. 이제 가격이 더 오를 거란 기대는 좀 꺾였는데 어쩌면 보유하는 비용은 오히려 더 늘어난 거 아닌가요? 아, 정확히 보셨어요. 그게 또 문제입니다. 투자자들 수익성이 정말 안 좋아졌어요. 금리가 오르니까 당연히 모기지 이자 부담 같은 보유 비용이 확 늘었죠. 2022년 이후로 보면 토론토는 24%, 밴쿠버는 29%나 비용이 증가했습니다. 20, 30% 가까이 늘었네요, 비용이. 네. 근데 문제는 임대료 상승이 이걸 못 따라온다는 거예요. 같은 기간에 임대료 상승률은 토론토 15%, 밴쿠버 12% 정도에 그쳤거든요. 아, 비용은 훨씬 많이 늘었는데 수입은 그만큼 안 늘고. 그렇죠. 거기다 집값까지 떨어지고 있으니 자본이득을 기대하기도 어렵고 뭐랄까 이중고, 삼중고에 처한 거죠. 심지어 작년 2024년에 선분양 계약 잔금을 치는 토론토 투자자들이 있잖아요. 그중 일부는 최대 6% 정도의 자본 손실을 볼 수도 있다. 이런 분석까지 나왔습니다. 손실까지 볼 수 있다고요? 네. 그리고 자산 가치가 이렇게 떨어지면 나중에 추가로 자금 조달, 그러니까 대출받기도 더 어려워지거든요. 악순환인 셈이죠. 상황이 이렇게까지 안 좋다 보니까 아예 그냥 건설 프로젝트 자체가 멈추는 경우도 많아졌다면서요? 네, 개발사들도 지금 직격탄을 맞고 있어요. 2022년에서 2024년 이 3년 사이에 프로젝트 자체가 취소된 유닛수를 보면요. 토론토는 5배, 밴쿠버는 무려 10배나 늘었습니다. 10배요? 밴쿠버는 정말 엄청나게 늘었네요. 네. 그리고 올해 1분기 기준으로 보면 토론토에서 선분양으로 내놓은 물량의 55%가 아직 주인을 못 찾았대요. 절반 이상이 안 팔린 거네요. 그렇죠. 이러면 개발사 입장에서는 자금 조달이 막힐 수밖에 없어요.
보통 은행 같은 금융기관에서 프로젝트 대출을 해줄 때 최소 70% 정도는 선분양이 돼야 한다는 조건을 거는 경우가 많거든요. 아, 그 기준을 못 채우는군요. 네, 이걸 못 채우니까. 그래서 일부 개발사들은 아예 분양을 포기하고 그냥 임대주택으로 돌리는 그런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. 그렇군요. 이게 참 당장은 집값이 좀 안정되는 것 같고 뭐 구매자나 세입자 입장에서는 약간 숨통이 트이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이게 또 장기적으로 보면 다른 문제를 만들 수도 있겠네요. 맞습니다. 그 부분을 좀 생각해 봐야 하는데요. 단기적으로 보면 재고 늘고 가격 떨어지는 게 분명히 구매자나 세입자에게는 좋은 소식일 수 있죠. 특히 캐나다에서 집값이 제일 비싼 두 도시잖아요. 토론토, 밴쿠버가. 여기서 나타나는 일시적인 완화 현상이니까요. 네. 하지만 이걸 좀 길게 보면요. 지금 같은 시장 침체가 결국은 새로운 주택 건설을 위축시킨다는 거죠. 오늘 취소되는 프로젝트는 뭐 몇 년 뒤 시장에 나올 새 집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뜻이거든요. 아, 미래의 공급이 줄어드는 거군요. 그렇죠. 그래서 이게 결국 미래의 주택 부족을 더 심화시키는 거 아니냐, 이런 우려가 나오는 겁니다. 그러니까 지금의 안도가 어쩌면 미래의 더 큰 공급 부족이라는 대가를 치르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죠. 정리를 좀 해보자면 결국 금리 상승이라는 큰 변화 앞에서 토론토와 밴쿠버 콘도 시장이 지금 판매 급감, 재고 폭증, 가격 하락, 투자 매력 감소, 그리고 신규 건설 위축까지 이런 여러 어려움을 동시에 겪고 있다.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. 네, 맞습니다.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이런 좀 약세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. 말씀드린 대로 기록적인 완공 물량이 계속 시장에 나오고 있고 수요는 여전히 좀 살아나지 못하고 있으니까요. 가격이나 임대료 하락세가 당분간 쉽게 반전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. 이게 결국은 장기적인 주택 공급에도 좀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겠죠. 네, 오늘 이야기를 쭉 듣고 나니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이 떠오르는데요. 여러분께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. 당장의 구매자와 세입자 부담을 좀 덜어주는 이런 시장 상황이 역설적이게도 미래의 주택 공급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면 우리는 이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점을 찾아야 할까요? 단기적인 시장 안정의 필요성과 장기적인 주택 공급 목표라는 이 두 가지 사이에서요.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.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